이효리, 임수정, 아리아나 그란데, 조코비치, 이수아, 코끼리.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채식을 한다는 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채식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채식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뜨거운 주제, 채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끼리도 채식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채식주의자 이수아입니다.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는 15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채식을 지향하는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요즘 채식은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채식을 할까요? 채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고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윤리적인 이유, 육식이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환경적 이유, 또 육식으로 비롯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동물권, 환경권, 건강을 고려한 이 세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채식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먼저 채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채식의 종류를 그 엄격도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가장 엄격한 비건의 경우에는 붉은 육류와 해산물은 물론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 달걀, 때로는 꿀까지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제품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베지테리언인데요. 이들은 붉은 유제품과 해산물, 달걀까지는 먹지 않고 잠시만요. 두 번째는 베지테리언인데 유제품과 달걀까지는 먹습니다. 세 번째는 페스코테리언입니다. 페스코테리언들은 유제품과 달걀, 해산물까지는 섭취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시테리언은 평소에는 비건식을 지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4종류로 채식을 나눠봤고요. 채식을 나누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저도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스스로를 얼렁뚱땅 채식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채식을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채식을 지향하게 된 계기와 식단의 변화 과정 등을 통해 채식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식을 처음 한 때는 바야흐로 2년쯤 전이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 채식을 시작했고 비건식을 지향하고 때때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이었습니다. 항상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채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전에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보고 또 이 슈퍼돼지 옥자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데 내가 이런 귀여운 종을 먹고 있다니 하면서 채식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영화 옥자가 저를 채식을 하게 한 첫 번째 계기입니다. 되게 별거 아니죠. 사실 저는 이전에는 제가 육식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정말 좋아했고 특히 곱창, 삼겹살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자를 보고 채식을 다짐한 이후에도 완전히 육식을 끊을 용기는 없어서 스스로와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비건식을 하고 주말에만 고기를 먹는 플렉시테리언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고기를 거의 매일 먹던 때여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이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평일에 고기를 먹고 싶어도 어차피 주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는 주말에 먹어야지 하고 버텼어요. 월요일이랑 화요일쯤엔 주말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기 생각이 덜 나고, 또 수요일, 목요일쯤엔 좀 힘들다가 잘 버티면 또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또 주말이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잘 버텼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한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은 주말이 저한테는 약간 치팅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밀렸던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들처럼 주말이 되면 밀렸던 고기를 막 먹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무조건 고기를 먹고, 또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깃집에서 만나는 식으로 오히려 약간 고기에 집착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이후에는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커져버려서 비채식주의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한 1년 정도를 편안하게 비채식주의자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가 닥쳤고, 우리 인간이 지구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베니스의 관광객이 사라지자 물이 깨끗해지고, 또 떠났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고, 또 멕시코 아카풀코 해변에 60년 만에 발광 플랑크톤이 찾아와 바다가 푸른 형광빛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사라진 한국의 하늘을 보면서 지구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종들과 지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피해를 덜 끼치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채식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채식은 육식이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깨닫고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채식 동기와는 달랐고, 이때는 완전 비건을 지향했습니다. 한 영국 학자 더크 리잠의 연구는 영국 산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단백질 1kg이 643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양고기는 1kg에 749kg을 배출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어느 동물성 단백질이든 간에 1kg에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한 사람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편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비단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사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 그리고 가축의 식량으로만 쓰이는 엄청난 양의 곡물들, 농장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폐수 등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 환경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채식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비건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냉장고의 음식을 이제 새롭게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물성 식재료는 과감히 버리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모든 재료를 비건 재료로 다시 채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건식은 육류, 해산물, 그리고 유제품, 달걀, 꿀 같은 동물성 식품을 아예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비건식을 딱 한 가지만 빼고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외로 둔 한 가지는
제가 만약 직접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그거는 먹기로 스스로가 타협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의 깊숙한 내면에 생선을 먹고 싶었던 마음이 있기는 했겠지만, 제가 만약 동물을 먹게 된다면 잡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기를 살 때 정육점이나 마트에 놓여 있는 고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 고기는 사실 동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죠. 그냥 음식으로만 여겨지는데, 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동물을 도살하고 또 손질을 해서 진열장에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 손질된 고기를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제가 직접 하면서 제가 먹는 음식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물고기 양식 산업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번씩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역시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미끼로 쓸 지렁이를 낚시 바늘에 끼우는 것부터가 아주 고역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평생 지렁이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미끌거리고 꿈틀대는 지렁이를 꽉 잡아서 바늘에 꿰는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해서 오두방정을 막 떨다가 물속으로 그냥 놓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해서 그냥 지렁이를 쏙 빼먹고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다가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낚시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가 또 문제더라고요. 물고기를 손질을 하려면 먼저 물고기를 기절을 시키고 또 비늘을 또 긁어내고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비워내야 하는데, 제가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큰 물고기 말고 조금 적당한 작은 크기의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큰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을 텐데 말이죠.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고기를 한두 번 잡고 먹은 후에는 낚시도 그만뒀고 계속 완전 비건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먹고 있던 고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식탁까지 도착하는지 피부로 이해하게 됐고, 또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완전 비건식을 지속하다가 다른 환경에 맞닥뜨려서 식단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활동 모습과 교육 사진을 잠시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난해와 올해 활동 모습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 이어서 보고 오셨습니다. 행사 기간 중 전시와는 함께 2020 전시 사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제 채식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지금은 페스코테리언입니다. 페스코테리언은 해산물까지 먹는 채식주의자인데요. 이전의 방식과 다른 점은 제가 낚시한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은 물고기,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해산물까지도 섭취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완전 비건식을 하다가 조금은 후퇴한 방식이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더 나은 채식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채식을 시도했을 때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채식 인구가 많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건 제품을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외식을 할 때도 비건 식당이나 아니면 비건 식당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비건 메뉴가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10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비건식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외식을 할 때는 해산물까지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과 조금 타협을 한 점이고요. 한국에서 외식을 할 때는 주 재료가 고기가 아닌 음식이더라도 또 고기 육수나 젓갈이 들어가 비건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때 약간 식당을 정하지 못하게 될 때 난처하고 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해산물을 재료로 한 식당은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외식을 할 때는 해산물까지는 먹고 있습니다. 그치만 최근에는 되도록 외식을 할 때에도 해산물의 섭취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도 해산물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외식을 하게 되면은 약간 감칠맛이 나서 그때 해산물을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은 몇 년 전 제가 평일에는 채식을 하고 또 주말에는 육식을 하던 그 상황이랑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식을 할 때에도 되도록이면 비건식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채식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저의 실패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얼렁뚱땅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육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언젠가는 커질 수도 있고, 또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실패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다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완전한 비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 채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의 가치관과 신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채식 이후에 달라진 저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육식을 하는 제 주변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먹지 않는 거냐며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또 같이 간 식당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 저를 볼 때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 채식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육식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채식 이후에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이 정말 가벼워요. 제가 소화 기능이 되게 좋지 않아서 특히 저녁에는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다음 날 더부룩하고 배부르게 잠에서 깨고는 했어요. 근데 채식을 하자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볍더라고요. 또 두 번째 달라진 점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의 영양분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영양소가 내게 필요할지에 대해 전에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채식을 하면서 저의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영양소를 내 몸에 채워줄지 고민하는 게 저 스스로가 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케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행동들이 저의 자존감을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마음도 건강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식곤증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채식을 하니까 하루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피곤하고 또 오전에 조금 이렇게 해롱해롱 되다가 좀 깰 때쯤 되면 점심 먹고 또 점심 먹으면은 식곤증 때문에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채식을 한 이후에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도 식곤증이 없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쯤에는 조금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써서 잠이 오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신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충전되는 것이 채식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체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채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채식을 시작하고 나니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고 또 좋은 점을 많이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에서 채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채식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고기를 먹어야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된다며 채식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별것도 아닌 것으로 문제 삼는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최근에는 채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려운 점은 약간 의도치 않게 육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한번 식당에서 채소 파스타를 시킨 적이 있는데 먹고 있는 와중에 잘게 썰린 베이컨을 발견을 했어요. 분명히 메뉴판에는 안 써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시킬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고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자책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의연하게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김치도 완전한 채식 음식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나요? 김치의 경우에는 새우젓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비건 음식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채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찾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건 꾸준히 채식을 유지하면서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채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이제는 편리하게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 음식을 이제 부엌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잖아요. 육식을 대체할 채식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채식 재료로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나름의 재미가 있고 요리를 하는 게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어려움 같아요. 사실 저는 채식하기 전에는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요리하는 것을 또 싫어하고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채식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리가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됐어요. 말했듯이 제가 원체 요리를 안 하던 사람이어서 요리를 하고 나면은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시피대로 만들지 않고 고기를 없이 만들다 보니까 맛이 없는 것이라고 약간 채식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요리를 워낙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레시피대로 만들어도 보통 맛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음식에 대해 조금 덜 실망할 수가 있었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채식 음식들은 맛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맛없는 채식 음식을 합리화합니다. 약간 채식 자체에 실망하지 않도록 한 번쯤은 약간 다른 곳에 잘못을 떠넘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가 들어간 음식과 또 채소로만 만든 음식의 맛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점점 요리 실력도 늘어서 꽤 맛있는 음식도 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들에게 비건 가지 라자냐를 만들어서 줬는데 가족들이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건 음식을 소개해 주면서 채식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되게 즐거워요. 보통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풀떼기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만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이 즐겁잖아요. 다음 주말에는 저와 또 다른 저의 비건 친구들을 위해서 비건 김치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젓갈을 넣지 않고 김치를 만들어서 비건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고, 저도 집에서만큼은 비건 김치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 약간 신이 나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런저런 채식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공개 방송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전주 공동체 미디어를 만나는 특별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어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영상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안전을 위해 사전 제작을 통해 제작하고 녹화본이 매 시간 방송됩니다. 요즘은 일상이 되어버린 줌 화상회의를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저의 채식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채식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았지만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조아현입니다. 올 봄부터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몇 다큐를 보고 채식을 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동물권이나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 비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8월부터는 동물성 식품이나 각종 공산품을 지향하는 비건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마트나 식당에 채식 옵션이 많은 걸 보면 적어도 이곳에서는 채식을 낯설어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종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슬람교, 힌두교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특히 돼지고기는 찾기 어려운 편이고 할랄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식품도 할랄 인증을 받아 채식 식품을 수출하는 것도 꽤 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볼 수 있는 채식 재료로는 템페가 있는데 이거는 쉽고 저렴하게 잘 접할 수 있습니다. 템페는 콩을 발효해서 만든 인도네시아의 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가깝고 비슷한 문화권이다 보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이 템페를 절여서 또 구워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는데 JMT, 존맛탱, 정말 맛있다는 뜻입니다. 불고기 버거랑 맛이 똑같아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채식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은 확실히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작게나마 환경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땐 뿌듯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운 점은 처음엔 바뀐 식단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채식 재료나 요리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식단이 단순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채식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그 시간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잘 견뎌봐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계속 채식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채식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연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거기에선 채식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주신 템페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해외에서 온 사연을 소개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채식하겠다면은 해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전주에서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시작해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전주에 있는 채식 식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화산동에 있는 마살라라고 하는 인도 음식점은 베지테리언 커리 메뉴가 따로 있어서 채식인들이 가기 좋고요. 저는 이곳에 많이 가봤고 또 베지테리언 커리를 거의 다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었습니다. 또 다른 식당은 전북대 구정문 근처에 있는 카페 트럼펫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커리나 파스타를 파는 양식집인데 커리는 베지테리언 메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채소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 파스타에 들어간 치즈만 빼달라고 하시면은 비건 메뉴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풀꽃 세상이라고 하는 중인동에 있는 채식 뷔페입니다. 여기에선 다양한 채식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채식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식당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만약 카페나 베이커리를 찾으신다면 객사 근처에 있는 카페 오늘과 또 중화산동에 있는 채식주의자의 무화과라는 곳에서 비건 빵 종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전주에는 채식 음식점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비건이나 채식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식당에 채식 메뉴가 좀 준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식인들이 비채식인들과 외식을 하게 될 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으면서 채식에 대한 장벽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식을 시작하고 싶거나 채식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컨텐츠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비건을 하면서 겪은 상황을 만화 형식으로 엮어서 재밌고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비거니즘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넷플릭스의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채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특히 단백질이 결핍될 것이라는 것, 혹은 육식을 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통념을 깨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채식을 하면서 기록이 좋아지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채식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채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채식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 저렇게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채식주의가 반짝 뜨고 지는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끼리도 채식하잖아요. 이수아였습니다.